청취자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보통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딱 한 줄로 밑줄 그어가며 외우고 그냥 넘어갔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그렇게 배우잖아요. 시험에 나오니까 연도 외우고, 장소 외우고, 딱 거기까지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자료 더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극기의 물결이라는 기록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 아주 건조한 한 줄의 요약 뒤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민낯이 막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범접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그날 아침 충남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 서 있었던 학생들, 상인들, 그리고 농부들의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교과서 너머로 현미경을 들이대보는 겁니다. 평범한 개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냈는지 그 심리와 선택의 과정을 촘촘하게 추적해 볼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같이 풀어볼까요? 아주 기대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거시적인 역사의 흐름을 아주 미시적인 개인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이 기록의 진짜 묘미입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님도 오늘 이 대화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그날 아우네 장터의 공기가 얼마나 팽팽했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날 아침 아우네 장터의 풍경부터 한번 오디오로 그리듯이 짚어보고 싶어요. 아주 좋죠. 일상적인 풍경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 기록이 묘사하는 장터의 아침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 거사를 앞둔 비장한 현장, 이런 거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진짜 너무나 평범해요. 장날을 맞아서 이른 시간부터 집신 쉬는 농부들이 바닥을 스치며 지나가고요. 저녁거리를 흥정하는 안악들의 목소리도 들리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엿장수의 가위 소리, 그 챙챙거리는 소리 사이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청취자님의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을 법한 그저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일상의 풍경인 거예요. 가장 세속적이고 또 가장 평화로운 생존의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 속에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장터로 조심스럽게 향하고 있던 김말순, 김말숙, 홍길동 이 세 명의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가방 속에 문제였죠. 맞아요. 가방 속에 책이나 공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밤새 조심스럽게 접어넣은 태극기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일상과 가장 위험한 비일상이 충돌하는 그 시각적 대비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화로운 장터와 학생들의 가방 속에 든 태극기, 이게 발각되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정치적 상징물이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죠. 여기서 제가 이 자료에서 가장 주목했던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김말숙 학생이 곁에 있던 친구에게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두렵지 않아? 라고요. 아, 두렵지 않아? 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에 대해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환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꼭 읽으면서 약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 따위는 전혀 모르는 어떤 초인적인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사처럼 묘사되곤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총칼을 든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대 학생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무장한 군경이 쫙 깔려있는 상황인데 10대 학생들이 가방에 태극기를 숨겨서 장터로 간다는 건 이거 대단한 용기라기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젊은 혈기, 나 좀 무모함?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아주 예리합니다. 역사를 후대의 관점에서 편하게 앉아서 보면 자칫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에 묘사된 홍길동 학생의 대답을 보면 그게 단순한 충동이나 무모함이 절대 아니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홍길동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죠? 김말숙의 그 두렵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해야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 와, 두렵지만 그래도 해야지. 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의 정의를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돌진하는 건 무모함이 맞아요.
하지만 위험의 크기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본능적인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행동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대한 용기라는 거죠. 영웅주의에 도취된 게 아니라 잃을 것이 있는 평범한 개인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갔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맹목적으로 세뇌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한 발짝을 내디딘 주체적인 개인들이었어요. 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그 장터의 학생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등 뒤로 언제 순사의 손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그 가방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벼운 천조가리일 뿐인데 심리적인 무게는 정말 태산 같았겠네요. 그 안에는 자신과 친구들의 목숨,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주권이라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었던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장터 한가운데서 약속된 시간이 다가옵니다. 스파크가 튀는 그 찰나의 순간인데요. 학생들이 서로 굳은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엿장수의 가윗소리도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흥정소리도 일순간 딱 멈춘 듯한 짧은 정적이 흐릅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죠. 네, 그리고 김알순 학생이 가방을 열고 드디어 태극기를 꺼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서 건곤감리와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빛나죠. 그때 홍길동 학생이 앞으로 한 발 딱 내디디며 침묵을 깹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첫 외침. 처음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떨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외침이 곁에 있던 친구들의 목소리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아무리 학생들이 큰 용기를 냈다고 쳐도요. 장에 물건 팔러 온 어른들이나 농부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불똥이 튄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도망쳐야 정상 아닐까요? 어떻게 이 하나의 작은 스파크가 장터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물결로 번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점진적인 확산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처음 학생들이 목소리를 터뜨렸을 때 분명히 주변 군중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눈치를 봤겠죠? 그런데 자료의 묘사를 아주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도망치는 대신 누군가가 학생들이 나누어주는 태극기를 망설이듯 받아듭니다.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슬그머니 손을 위로 들어올리죠. 망설임이 공감으로, 공감이 아주 뜨거운 열기로 변이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큰 그림, 즉 역사적 맥락을 반드시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아, 천안에서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그날 서울에서는 이미 3.1운동이 시작되었고 민족 대표들의 기미독립선언 낭독 소식이 입에서 입을 타고 천안까지 이미 닿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즉, 장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억눌린 분노,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는 아주 건조하고 바싹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의 그 외침은 그 커다란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인 작은 성냥개비였을 뿐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화물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던 거죠. 준비해온 태극기가 손에서 손으로 나뉘고 장터 곳곳이 하얀 흰물결로 출렁이는 장관이 눈앞에 막 그려지네요. 특히 자료를 보면 장에 나왔던 상인, 농부, 심지어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모두가 합세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직접 올라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계층과 세대를 막론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이 순간이 그저 살기 힘드니 불만을 토로하는 소란스러운 시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기록에서 분석하듯이 그날의 아우네 장터는 조선이 스스로를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를 선언하는 날. 표현이 정말 웅장하네요. 식민지의 식민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의 시민으로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선포한 엄청난 심리적 해방의 순간이었던 거죠. 일상의 공간이 순식간에 해방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벅찬 환희의 순간은 안타깝게도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잔혹하게 전환됩니다. 폭력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네,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로 갑작스럽게 일본 순사들과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태양빛에 번쩍이는 총구를 겨누고 시장 바닥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죠. 해산하라 하는 살기 어린 고함이 울려 퍼집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세 소리를 더 높이죠. 그리고 마침내 장터의 공기를 찢는 끔찍한 소리가 울립니다. 탕 하는 총성이죠. 비극의 시작이네요.
비명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흙바닥은 순식간에 피로 얼룩지고 사람들이 끌려가는 참혹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죠. 국가 권력이 가장 극단적인 물리력,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를 들이민 겁니다. 솔직히 보통 이런 상황이면 뿔뿔이 흩어져서 숨죽이는 게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 아닐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이념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는 것이 생명체의 당연한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이 심층 탐구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총성이 울리고 피가 튀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료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총성은 사람들을 갈라놓았을 뿐 마음까지 꺾지는 못했다. 총성은 사람들을 갈라놓았을 뿐 마음까지 꺾지는 못했다. 와, 텍스트가 품고 있는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총알은 육체를 관통하고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흩어지게 만들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저항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골목 끝에서 장터 어귀에 숨어든 그 자리에서 심지어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료를 부둥켜 안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도 만세 소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눈물겨운 동시에 소름이 돋습니다. 친구가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 그 엄청난 공포 속에서도 도망치는 대신 동료를 끌어안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육체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정신적인 연대와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네요. 폭력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켰다고 볼 수 있죠. 권력이 폭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을 때 폭력은 완전히 그 힘을 잃게 합니다. 무력으로 장터라는 물리적 공간은 빼앗았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심리적 공간은 그 어떤 총칼로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한 겁니다. 호스트. 무력으로 억누를수록 내면의 저항 의지는 더 강하게 벼려졌다는 분석, 마음에 확 꽂힙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죠. 당장 내일 독립이 될 것 같았던 열기는 겉보기엔 식어버렸고 독립은 다시 까마득히 먼 훗날의 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참혹한 고난의 길이 열린 거죠. 이 끔찍한 아수라장 속에서 다행히 우리의 김말숙과 홍길동 학생은 기적처럼 체포를 피합니다. 살아남았으니 안도할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도저히 웃지를 못해요. 함께 밤새 태극기를 만들었던 친구들 중 몇몇이 사라져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코끝에는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고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홍길동 학생이 다짐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계속해야 해. 이 한마디와 함께 이 평범했던 학생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만주와 중국 땅을 누비는 이름 없는 독립군이 된 사연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3.1운동을 배우고 나면 보통 바로 만주나 상해에서의 굵직한 무장 독립투쟁이나 임시정부 이야기로 시선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 거대한 사건들 사이를 촘촘히 채우고 있는 무명의 여정의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무명의 여정이요? 네. 김말숙과 홍길동은 무슨 뛰어난 지휘관이 되거나 역사의 전면에 나선 유명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혹독한 눈보라와 뼈를 깎는 굶주림을 견디며 무기를 나르고 조용히 비밀 연락망을 잇는 그림자 같은 험난한 삶을 자처했습니다. 장터에서 다 같이 만세를 부를 때는 군중 심리나 분위기의 힘이라도 빌릴 수 있지만 만주의 칼바람 속에서 매일매일 굶주림과 싸우며 버티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인내와 헌신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고립된 상태에서의 철저한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 이들이 그렇게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걸었는데도 역사책에 이름이 크게 남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훈장은커녕 남겨진 흑백 사진 한 장 없고요. 심지어 해방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순국하고 말았다는 결말을 볼 때는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살아서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을 결국 못 본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철학적 가치입니다. 무명의 숭고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화려한 승리와 역사적 성과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던 수많은 무명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산맥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질문을 던지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가? 당장의 성과와 이름 알리기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뼈아픈 반성을 끌어내는 질문이죠.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위해 나아간다. 이 말을 곱씹어 보니까요. 1919년 아오네 장터에서 시작된 그 작지만 강렬했던 태극기의 물결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루 학교 안 가고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요. 3.1절의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하죠. 네, 3.1절은 총칼의 두려움을 넘어서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내었던 그 심장 소리,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그날의 떨리던 외침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무명 영웅들이 남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연달하는 숭고한 가치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사진도 훈장도 남기지 않은 무명의 학생들과 상인, 농부들에 대한 기록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대화를 자연스럽게 갈무리하면서 청취자님 스스로 탐구해 보실 수 있도록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모든 일상이 완벽하게 디지털로 기록되고 또 수시로 공유되는 시대잖아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다 남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정말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까요? 100년 뒤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세상을 조용히 지탱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기억하게 될까요? 모든 게 기록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은 휘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세상을 지탱하는 무명의 가치들을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기 위해 이 긴 대화에 제3의 멤버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